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평가를 앞두고 있고, 이제 마지막 그 기말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이제 비대면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절대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공지했다시피, 과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 작업하시기 편한 방향대로 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건데,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서 어, 최대한 그 종강 일자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여유를 드리고, 그다음에 수업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도 조금 완화해서 절대 평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조금 드리고자 오늘은 꼭 잘 수강하셔서 보시고 떻게 작업을 해서 이제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 모는 종이 방안 노트지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간 표현을 좀 해보시고 연습을 이제 하셔서 인면도적 위에서 보는 탑뷰 위에서 보는 인면도를 보고 자신이 이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공간 혹은 상상하는 공간에 대해서 표현을 해봅니다. 인면도는 이제 A, B, C로 여러 개가 있는데 보는 시점에 따라서 A 시점에서 봤을 때의 인면도, 그 다음에 B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인면도가 있죠. 중간에 사람 크기는 보통 평균 뭐 남성 평균을 170에서 175 사이를 두고 그거에 비례해서 저기 이제 벽에 있는 수납장들의 위치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탑뷰에서 본 거와 사이드 뷰를 비례해서 나타냅니다. 스케일이라는 게 이제 축소 비율을 말하는 거, 스케일 줄인 거고, 그 다음에 눈금지에서 20분의 1이고 한 열칸은 10cm를 표현합니다. 테두리 벽은 두껍게 해야 되죠. 벽체선이니까. 창과 문을 벽체선에 표시를 합니다. 벽체선은 이렇게 이제 까만색이나 회색 두꺼운 테두리로 하고, 문 열리는 방향, 그 다음에 옷장 이런 거를 20분의 1의 스케일로 그려보도록 합니다. 방 인면도는 4개 면을 순서대로 해서 A, B, C, D 기호로 표현해서 인면도로 표현하고, 천장 높이는 사각형 이제 그리는 거고, 평면도를 보면서 가구를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고, 뭐 스킬을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능숙하게 그린다기보다는 단순화시켜서 가구의 폭과 높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입체를 평면으로 표시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방과 도면이 일치하는지 잘 그 기준 그 크기를 잘 맞춰보도록 합니다. 지금 보는 시점이 이제 전체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 그다음에 A, B, C, D 해가지고 네 면에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의 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그 인면도를 보면서 비례를 잘 맞춰야 돼요. 비례를 실제 방 크기를 20분의 1 사이즈로 어떻게 스케일을 줄여서 나타낼 것인가 해가지고 인면도 A에서 나타내면 됩니다. 각 방의 도면을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아이소메트리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분양 사무소나 이렇게 인면 조감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아이소메트릭 뷰 해가지고 방을 20분의 1 플레인을 만들어 놓고 탑뷰에서 그것을 익스트루드, 그러니까 캐드 도면을 다뤄보면 아는데 입체적으로 위로 끌어올리면 이제 입체 투상도가 되겠죠. 그래서 평면의 한 모서리를 중심으로 45도 회전을 하고 방한지 위에다가 트레싱지, 뭐라는 회전 편면 해가지고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체라는 거는 이제 평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평면에 저것을 이제 그려놓고 그것을 일정 높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천장 높이가 보통 2m 30에서 2m 40이죠. 그러면은 입체 도면 그 그래픽 도면상에서는 저 높이에 맞춰서 끌어올리면 됩니다. 입력값을 넣어서 2m 30에서 2300에서 2400 이 정도.
실습 과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공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예비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공간을 멋지게 디자인해보는 걸로 해서 한 학기를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인원이 좀 되기 때문에 각자 개별 혹은 과제를 조별 과제 평가를 해서 발표 수업까지 하고 다 같이 각자의 과제물을 보면서 나눠 보면서 작업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시간을 갖고 좀 여유 있게 드려야 되는데, 사실 좀 지금 물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뭐 인상 깊은 공간 뭐 이런 곳을 또 직접 가서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를 사진 찍어서 그 공간에 주는 느낌도 발표를 해보고 하는 여러 가지 뭐 감성적인 경험과 뭐 이제 이성적인 어떠한 분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다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다 조금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되게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여유를 드리고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나의 공간에 대한 상상을 하시고 뭐 어떠한 금액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전에 배웠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규모 이런 거는 제한이 없고요. 마음껏 상상하시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만수르처럼 그런 어떠한 제약이 없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의 상상을 우선 합니다. 어떤 방이나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드림룸 해가지고 좋아하는 평소 좋아했던 카페나 호텔, 어떠한 펜션, 어떤 샵 이런 것들을 일단은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험치가 있어야 상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따까지 뭐 눈으로만 봐왔던 공간 혹은 직접 봤던 경험했던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공간들을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를 다 하던 나누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요소를 뽑아서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할 건지 이미지를 단어들을 컨셉 단어를 세 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이는 색상 혹은 그거에 대한 주력으로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문양이라든지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분석해 보시고 기재를 간단하게 이제 다 쭉 자필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필로 적고 그다음에 어떤 가구들이 보이는가. 그래서 이제 표는 한 장으로 쓰시면 돼요. 한 장 안에 쓰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표는 이런 식으로 구별하셔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뭐 교과목 적고 뭐 주거 공간 계획 뭐 이렇게 예전에 했던 과목들이 있고 뭐 수업명이 며칠이고 뭐 실습 주제 뭐 이래가지고 쭉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미지랑 그다음에 표를 만든 후 이제 안에 내용은 본인이 자필로 직접 적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카페, 펜션, 호텔 이미지를 그 스타일이 일관성 있게 이미지나 스타일이 일관되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뭐 프로방스다 혹은 뭐 인더스트리얼이다 뭐 미니멀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눠서 그 일관성 있게 뭐 한 3가지 컷 정도 하고 그다음에 단어는 뭐 3가지 단어에서 5가지 단어 키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저렇게 밑에 예시대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꼭 필수 사항과 요구 사항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중간에 적혀 있죠. 무엇이 어떤 요소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 그래서 디자인 컨셉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 단계부터 이제 주변 사례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찰, 인터뷰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다 만나서 있는 자리에서 나누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서 이제 뭐 실제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이 나가서 이렇게 방문 조사 사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걸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원하는 방을 보드지 이제 이렇게 이제 스크랩해서 표현하는 건데 이제 잡지 이미지들을 이제 찾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이거 작업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대면 수업을 혹시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지 콜라주는 뭐 이렇게 상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견본이요 견본. 이렇게 자필로 쓰죠. 잘라가지고 붙이고.
무드보드지를 만들 때 이제 킬링 월 해가지고 포인트 파트가 있죠. 그래서 이런 킬링 포인트를 이제 실제 모형 제작할 때 이제 넣으셔야 돼요. 포인트 월을 본인이 이제 만들어 봤는데 색깔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든지 액세서리들을 넣어서 액자나 이런 거를 포인트를 만들어 넣는다,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시고, 나는 그냥 깔끔하게 좋다, 뭐 이렇게 현대적인 아파트 이렇게 하면은 밋밋하죠. 이건 이제 어디나 있는 상업적인 공간이니까 나는 깔끔하게 좋다 이런 거는 배제하시고, 어떤 취향을, 아주 독특한 취향을 나타낼 수 있는, 어차피 실제 구현하는 게 아니고 상상이기 때문에 상상으로서 여러분이 원했던 현실 세계에서 진짜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한번 나타내는데, 그런데 의미를 두도록 합니다. 작업 그 과정을 이제 몇 가지 예전에 사례를 찍어 놓은 건데 보시면은 우드락 혹은 폼보드 혹은 뭐 포맥스를 사용해도 됩니다. 포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학과에서 모형을 많이 활용하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도면을 그리란 이유는 어떤 작은 공간이에요. 집을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그래서 4m 이내 하나의 작은 공간이나 아까 앞서 설명한 대로 4m 이내 작은 공간을 4m 내외의 공간을 표현하면 되고, 약 한 3평에서 4평 정도 되는, 혹은 뭐 크면은 한 10평 이내, 10평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꾸미고 싶은 대로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저기 놓여 있죠. 도면을 먼저 바닥에 스케일 도면을 먼저 그리고 나타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스케일 도면에 딱 맞춰서 규격대로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세우고 나타내고 있죠, 지금 공간별로. 그래서 가구 배치라든지 이렇게 이제 작업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컷들을 이제 하나하나 찍으시고, 뭐 우드락 본드라든지 혹은 순간 접착제를 활용해서 뭐 칼과 보드,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색지를 입혀서 하셔도 되고, 표현은 자유입니다. 예시가 있는데 뭐 이 정도까지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진 않고요. 예시로서 이런 퀄리티로도 작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2장씩 붙여서 실제 학생 작품인데 뭐 그럴싸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어떠한 이제 카페, 독서실, 뭐 도서공간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건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재료들도 그렇고 활용이 나쁘지 않은데, 실제 저기에 이제 표현된 것들은 하나하나 직접 다 손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뭐 시간 조금 들이면 여러분들도 뭐 금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스케일을 키운다 하면은 랜드 스케일, 잘 된 사례를 이렇게 찍어온 건데, 사진이 밖에 이제 조경까지도 되죠. 도로랑 이런 주변에 모형 디오라마처럼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단순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저거는 이제 잘 된 사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같이 작업을 한다면은 모여서 하면 이 정도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참고 이미지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뭐 하셔도 돼요. 더 도전하셔서 더 높은 수준의 것을 구현하셔도 상관없고요. 실내 안의 모습이죠. 저기도 보시면은 주요 포인트가 바닥면에 실제 그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우드락으로 붙이기 전에 어떻게 이제 실제 도로 여기 표현들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스케일 20분의 1로 해서 부분 공간별로 해서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이제 종이를 이제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얹기 때문에 두께랑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놓으니까 벽체라든지 실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저 모형들은 이제 파는 것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서 놓은 사례들이고,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실내를 볼 수 있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제 모형 돼 있는 거,
아마 알파 문구라든지 문구점에 전문 문구점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건축학과 모형인데 실내 인테리어는 안 돼 있죠. 뒤에 안에는 안 돼 있고 바깥 외경만 구현이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바닥은 이제 회색빛으로 하고 주변 건물들은 회색으로 이제 박스 형태로 이제 도색을 한 후에 저기 이제 보드를 활용해서 우드락이나 폼보드를 활용해서 이제 나타낸 거죠. 뭐 실제 해보면은 그렇게 뭐 여러분들도 뭐 안 해보셔서 그렇지 해보시면은 뭐 어려운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우리 과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현하기에 저는 이 정도가 아마 최상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이런 카페를 구현한 건데 공간을 상상력을 잘 나타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마 이게 이 정도가 구현하시는데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가장 준수한 수준의 어떤 모형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보시고 이런 배치라든지 이런 이제 표현을 나타내는 게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지 각자의 공간에서 좀 고민해 보시고 사실은 만나서 개별적으로 혹은 조별로 나누어서 저하고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뭐 하루에 서너 시간씩 시간을 갖고 앉아서 수업 시간 중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면은 가장 좋은데 작업도 도와드리고 하면 좋은데 지금 뭐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좀 상당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제는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강 이력을 기준으로 할 거고 수강 이력을 출결로 볼 것이고 일식인 오류로 인해서 뭐 출결이 뭐 전체가 다 수강을 했으나 출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출결 인정을 받는데 뭐 지각이나 이런 감점 요인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할 겁니다. 과제 제출은 이메일로 받을 예정이고요. 이메일은 저기 나와 있는 주소로 해주시면 되고 평가자인 제가 볼 거니까 저만 볼 거기 때문에 평가자가 볼 수 있게 학생 본인 전체 모습이 나오도록 짧은 영상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에서 10분 이내 각 과정 파트별로 나눠서 과제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중간 과정, 그 다음에 결과물까지 해서 나누어서 촬영을 해주시고 하나의 폴더에 이름하고 학번을 기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안에 넣어서 기자의 안에 넣어서 압축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파일에 대한 제출 기한은 6월 30일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원래는 종강일은 6월 26일인데 성적 처리 기간까지 고려해서 6월 30일 그 전인 6월 30일까지 하면은 조금 그래도 여러분께 대략 한 15일 내외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자 개별 작은 공간을 표현하는 게 되고 추후에 실제 결과물을 제가 직접 봐야 하는데 그래서 7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10일간 나누어서 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부득이하게 뭐 학교로 다 같이 나와서 일괄 제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여건상 쉽지 않아서 그냥 뭐 일정한 그 권역별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제가 직접 여러분 그 과제한 것을 가지러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정으로. 네, 그래서 생각하고 있고 7월 2에서 7월 10일 사이에서 뭐 각자 이제 뭐 원하는 날짜 시간대가 뭐 어디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한번 취합을 해가지고 제가 보고 판단을 해서 한번 쭉 뭐 순회를 하든지 나눠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쉽지 않은 지금 여러 가지 대외 여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사실 대면을 하면서 뭐 좋은 이야기나 조언들이나 이렇게 보고 가면서 이제 이야기들 많이 나누면서 정보 교환을 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되게 많이 답답하고 좀 어려운 측면이 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뭐 기회가 돼서 이제 함께 볼 수 있으면 좀 더 좋은데, 일단은 기본 방안은 이렇게 요 정도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각자 또 개별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의견을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예, 편하게 주시면 한번 고려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 한 하루 정도 고민해서 이제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과제에 대한 기말 평가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가름하고, 여러분들께 한번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또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